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럼, 진. 세계 5대 증류주라고 하죠.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유럽과 미주의 전통 증류주들. 근데 이 증류주들을 전부 제치고 24년 연속 세계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는 술이 있습니다. 한국 소주. 연간 판매량 9,680만 상자. 1초에 77병씩 팔리는 속도입니다. 이걸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산 5만 7천 개를 쌓은 높이입니다. 2위 데킬라의 2배. 스카치 위스키 주요 브랜드 전부를 합친 것보다 2배 많습니다. 그 술의 이름, 진로. 한국에서는 그냥 소주 한 잔이지만 해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대한민국 화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로의 역사는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로 101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평안남도 용강에서 장항엽이라는 사업가가 소주 양조장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만든 소주 이름이 진로. 한자로 참 진의 이슬로. 진짜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전쟁 후 서울로 내려온 진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당시 소주 시장을 지배하던 건 전남 목포의 사막 소주였어요. 사막은 1960년대 중반까지 소주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막이 납세 필증을 위조한 탈세 사건이 터지면서 거액을 추징당하고 결국 1973년 부도를 맞습니다. 이때부터 진로의 독주 체제가 시작됩니다. 진로의 해외 진출은 1968년 베트남 수출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군인들을 위한 수출이었어요. 이때 한국 전투식량과 함께 소주도 함께 건너간 겁니다. 그 후 1977년 진로가 본격적으로 노크한 해외 시장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소주의 원조를 자처하는 나라예요. 일본에도 쇼추라는 증류주가 있거든요. 그 일본에 한국 소주를 판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96년 일본 내 86개의 희석식 소주 업체 중 진로가 단일 브랜드 1위에 오릅니다. 이후 2004년까지 7년 연속 1위. 소주의 원조라는 일본에서 한국 소주가 1위를 한 겁니다. 비결이 뭐였느냐? 일본 소주보다 도수가 낮고 깔끔한 맛. 그리고 한류의 힘이 더해졌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문화가 먼저 갔고 소주가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진로에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진로그룹은 주류 사업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유통, 건설, 레저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계열사가 생길 때마다 출자금과 대여금을 쏟아부었죠. 그러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진로그룹은 버티지 못하고 화의를 신청합니다. 계열사들이 하나둘 매각되기 시작해요. 가장 뼈아팠던 건 카스 맥주의 매각입니다. 1994년 진로가 직접 만든 맥주 브랜드 카스. 지금 한국 맥주 시장 부동의 1위인 그 카스가 원래 진로 것이었어요. 1999년 오비 맥주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진로 자체도 하이트 맥주에 인수됩니다. 2011년 두 회사가 합병해서 하이트 진로로 새 출발합니다. 하이트 진로 체제에서 소주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에 출시한 참이슬이 핵심 무기였어요. 진로라는 전통과 참이슬이라는 현대적 브랜드가 만나면서 시너지를 냅니다. 참이슬은 기존 소주보다 도수를 낮추고 맛을 부드럽게 만든 혁신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소주 문화 자체를 바꿔놨어요. 독하고 쓴 술에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술로.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맛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하이트 진로가 뉴트로 열풍을 타고 진로 이즈백을 출시합니다. 진로의 옛 마스코트인 두꺼비를 부활시킨 거죠.
이 파란 병의 두꺼비 소주가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꺼비 캐릭터가 SNS에서 밈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 귀여운 두꺼비 술이 뭐야? 하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이트 진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대형 두꺼비 조형물을 세우고 페스티벌에서 진로바를 운영하고 SNS 이벤트를 통해 굿즈를 배포합니다. 두꺼비가 전 세계 마케팅의 선봉장이 된 겁니다. 2001년 영국 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증류주 판매 순위에서 진로가 처음으로 1위에 오릅니다. 이후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4년 연속.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한국 내수 시장이 크긴 합니다. 한국인들이 워낙 소주를 많이 마시니까요. 하지만 내수만으로는 24년 연속 1위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해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재 하이트 진로는 약 80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소주가 사랑받는 이유가 다 달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K-드라마와 K-팝 팬덤이 소주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 LA의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미국 대형 주류 매장에서도 소주 코너가 생기고 있어요. 미국 뮤직 페스티벌 헤드 인 더 클라우즈에 진로가 공식 소주 파트너로 참여할 정도입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서 소주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특히 과일맛 소주가 데이트, 자몽 에이슬, 청포도 에이슬, 딸기 에이슬. 알코올 도수가 13% 정도로 낮고 달콤해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중국에는 바이주라는 강한 증류주가 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한국 소주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이트 진로는 2007년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K컬처를 통해 소주를 접한 유럽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소주 칵테일 문화가 확산되면서 바텐더들이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해외 전략에서 핵심은 현지화입니다. 해외에서는 참이슬, 진로 소주, 일품 진로 등 모든 제품을 JINRO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모든 제품을 진로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외국인들이 참이슬이라는 한국어를 기억하기 어렵지만 JINRO는 쉽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요. 수출 전용 제품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진로 24와 진로 25라는 수출 전용 소주. 기존 참이슬보다 도수를 약간 높이거나 낮춰서 각 나라의 주류 규정과 소비자 취향에 맞췄어요. 과일 리큐르 시리즈는 6종까지 확대됐습니다. 2016년 자몽 에이슬을 시작으로 청포도, 자두, 딸기, 복숭아, 레몬 에이슬까지. 이 과일맛 소주가 해외에서는 오리지널 소주보다 인기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술 같지 않은 술이라는 평가가 오히려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인데 매출 규모로 보면 글로벌 주류 기업들에 비해 아직 작습니다. 왜냐하면 소주의 단가가 낮거든요. 위스키 한 병이 몇만 원인데 소주 한 병은 몇천 원. 판매량은 압도적 1위지만 매출액으로는 디아지오 조니워커, 페르노리카 앱솔루트 보드카 같은 글로벌 주류 공룡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해외 소주 매출 5천억 원 달성. 이를 위해 우선 공략 국가를 기존 8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해외 가정용 채널, 즉 대형마트나 편의점 입점을 늘려서 한국 식당에서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서 마시는 술로 바꾸겠다는 전략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만 마시는 술에서 집에서 사서 마시는 술로. 이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식당 채널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국 식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소주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마트에 소주가 깔리면 한국 식당이 없는 도시에서도 소주를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대중화입니다. 해외 시장 확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소주 칵테일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소주는 보통 스트레이트로 마시죠.
소주잔에 따라서 원샷 하는 문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방식이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밀고 있는 게 소주 칵테일입니다. 소주의 깨끗한 맛은 칵테일 베이스로 아주 좋거든요. 보드카처럼 무색 투명하면서도 보드카보다 도수가 낮아서 다루기 쉽습니다. 해외 바텐더들 사이에서 소주는 보드카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레몬과 소다수를 넣으면 상큼한 하이볼이 되고 과일 주스와 섞으면 달콤한 칵테일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음용 문화가 소주의 해외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정리해봅시다. 1924년 평안남도의 작은 양조장에서 시작된 진로. 전쟁과 분단을 거쳐 서울에서 다시 일어서고 사막을 꺾고 1위가 되고 일본 소주 시장에서 7년 연속 1위를 하고 IMF로 무너졌다가 하이트 맥주와 합쳐 부활하고 2001년부터 24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 101년간의 여정입니다. 한국인에게 소주는 너무 당연한 존재예요. 편의점에서 2,000원도 안 되는 술. 퇴근 후 한 잔, 삼겹살에 한 잔, 시름 풀 때 한 잔. 근데 그 2,000원짜리 소주가 위스키도, 보드카도, 데킬라도 제치고 24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1초에 77병. 지구 13바퀴. 한 잔의 소주가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